여보세요? 예, 의원님 빨간화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최민희 토론이 막 끝나는 순간에 제가 급하게 막 문자를 드렸어요. 혹시 전화 연결 좀 가능하시겠냐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팩트 체크를 하느라고 여기에 매달려서 발언 하나하나에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듣다 보니까 예. 정작 총평을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대신 좀 여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총평은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감, 네. 여론조사 1위 후보 같아요. 압도적 1위 후보 같은 음, 그런 뭐랄까 품격 있는 태도였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검사 전두환 같았습니다. 검사 전두환 같았다. 네, 그리고 예. 거짓말을 너무 천연덕스럽고 뻔뻔하게 한다. 음, 정말 저런 거짓말 하시는 분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 때문인지 똑똑해 보였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평소대로 그냥 심상정은 심상정이었고 앞부분에서는 좀 이재명 후보를 주요 타격 대상으로 삼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예. 그런데 나름 뒷부분에서는 노동 문제 가지고 예. 윤석열 후보하고 대화를 했는데 심상정 후보의 질문을 윤석열 후보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 후보는 계속적으로 토론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간담회 등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뭔가 좀 지체돼 있는, 과거에 지체돼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줘요. 그건 그냥 80년대에서 온 이웃집 술 좋아하는 아저씨 그런 정도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따져보면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 같은 풍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그 얘기는 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점잖게 가려고 했다. 극도로 자제하고 네. 자기 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오늘 이재명 후보가 남긴 어록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대장동 관련하여 계속 윤석열 후보가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니 네. 박용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팔았죠? 네. 이재명은 공익환수 설계, 네. 국힘은 배임, 부정부패 설계. 네. 누가 대답해야 합니까? 이거는 길이길이 어록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압축적으로 짧게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길게 안 가려고.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대장동 상황을 잘 표현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겠다. 네. 그래서 2년간 손실 보상 다 하겠다. 네.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네. 이 부분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네네. 소급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가 머릿말이나 마지막 말에서 이게 안티 후보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안티 후보? 안티 후보. 반대하는 후보. 네, 그런 후보 느낌을 줬는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성과로 실적을 증명해왔다. 네. 이런 것을 두 번 반복한 부분도 인상을 좋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좀 세게 몰아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속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는 어쩌면 제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론하는 패널의 역할이고 사실 대통령이 막 뭔가 세게 발언하고 막 몰아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태도는 부드럽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3자, 중도에 있는 제3자가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토론회만 보면 윤석열은 뻔뻔하게 막 이렇게 나대는 그 꼴찌하는 후보 같고 이재명 후보는 막 엄청 앞서는 후보 같이 보이더라.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는 너무 세게 몰아붙이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제 속 시원한 그런 한방 막 이런 거를 늘 원하니까요. 근데 그 한방은 제목 같아요. 저의 목. 패널들의 목.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비교적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더. 많이 다듬어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청년 기본소득, 네. 청년 기본주택, 청년 기본금융 하겠다.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한 점, 네. 이건 아주 좋았고요. 예, 그리고 사법시험 부활 문제도 이 부분은 오히려 의문의 일패를 윤석열 후보가 당한 셈인데요. 사준모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준모. 예. 그들이 늘 사법시험 일부 부활하기를 원하면서 민주당 쪽을 아주 어렵게 하고 네.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네네.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사법시험을 부활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하더군요. 근데 네, 부활하지 않겠... 2,000명 나오고 네. 그리고 취업도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필요가 없다. 예. 부활하는 거. 이렇게 명확히 얘기해서 사준모는 입장 안 냅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거짓말을 오늘도 정말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브룩스 주한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 이건요. 윤석열 후보를 좋아한다고 우리가 친윤이라고 비난하는 SBS도 예. 윤석열이 틀렸다. 이렇게 팩트 체크한 것이거든요. 아, 안 그래도 저희가 그 기사 찾아놨습니다. 오늘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럴 때 새빨간 거짓말을 재탕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소위 청년 실업률 관련하여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찾아보니까 2017년 박근혜 정부 말기에 가장 높더군요. 9.8%였습니다. 네.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 발언에 모든 장소에서 하는 인터뷰든 백브리핑이든 토론회든 모든 발언의 특징이 이 사소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해요. 그냥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팩트체크를 실시간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저도 페이북에 거의 다 올렸는데 너무 많아서 못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는 못할 것 같고 그중에 한 간추려서 한 7, 8개 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또 있어요. 네네. 그 심상정 후보의 사실 아닌 말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못 발견했습니다. 20평대를 3억 정도로 공급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네. 그랬더니 20평대 아파트가 2, 3억 하는 게 어딨냐. 즉시 찾아봤더니 김포에 있더군요. 3억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건 신규 공급 주택이기 때문에 조성 원가나 건축 원가를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실가격이 가깝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김포를 예로 들어서 두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비판을 하려다가 조금 이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닌가 싶네요. 예, 사실 아닌 거.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처럼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전체적으로 토론 진행한 거 보면 본인의 지금의 스탠스 있잖아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 일부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정권 교체 6, 70%에 달하니까 그리고 아니 70% 된 적은 없죠. 57%가 지금까지 가장 높았어요. 맥시멈이 57%인가요? 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적은 비율로 후보자 본인의 실력, 성과, 능력 이거는 한 5% 되든가요? 네. 근데 저분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그거는 60%가 정권 교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40 내지 45%가 후보가 좋아서입니다. 네네. 능력을 보고. 네. 그리고 능력이나 이런 거, 그리고 모든 지표, 경제를 잘할 것 같은 후보, 안보를 잘할 것 같은 후보 등등 모든 지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묻지마 정권 교체란 말이에요. 그거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2012년에도 박근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비율 최대치가 60%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박근혜가 돼도 정권 교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네. 30%. 네. 그러니까 6, 38 이렇게 곱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분들이 예. 25% 내외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시작하자마자 사회자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노동일 교수를 이렇게 비교적 아는 편입니다. 네. 합리적 보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패널로 나와서 발언하시는 걸 보니까 친윤이 되었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윤석열 후보에게 기회를 많이 주려고 애쓰는 게 너무 역력해서 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방송사에 근무할 때 뭐 후보자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네. 후보자의 그 사회자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네. 더더군다나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짜여져 있는 큐시트 그대로 순서만 넘겨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어서 네. 사회자의 그 성향이랄까 이런 건 뭐 크게 영향이 없겠지 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질문 1분 20초, 상대방에게 답 30초 이렇게 주게 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에게는 30초 답변 기회를 여러 번 박탈했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일부러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워낙 말을 중언부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이 1분 20초를 훨씬 넘어가도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서는 시간 관리가 편파성을 가늠하게 해주는데 편파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일 교수님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수인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사회 보시는데 너무 들키셨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평 삼아서 의원님 말씀 좀 짧게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네. 예, 갑작스러운 요청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나중에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빨간 아재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네.